네, 이번 시간은 저희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마지막 시간이고요. 보험 공시 및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모집인 시험 보셨을 때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익숙한 부분일 거고요. 내용이 좀 많아서 세부적인 설명보다는 중요하게 또 출제 비중이 4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자주 나오는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 보시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좀 쉽게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공시의 의미. 공시는 기업 공개나 주식 공개 같은 이제 작은 의미부터 기업의 경제적 업적까지 큰 의미인데 이유는 크게 금융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요. 회사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요. 금융시장의 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객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공시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의의와 내용에서는 첫째, 무형의 상품이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약관이라든지 상품 내용 같은데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 장기 상품이다. 오랜 기간 내 보장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재무 건전성이나 경영 상태, 경영 현황,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 공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보험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나 타사 상품과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서 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상품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는 양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는 질적 측면이 더욱 강조가 되고 있고, 공시에는 이제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경영 현황에 대한 경영 공시, 상품에 대한 상품 공시, 그리고 비교 공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큰 개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 보실 거는 왜 공시를 하느냐에 대한 이제 의의에서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공시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이제 틀린 지문이고, 이걸 예를 들면 좀 포장을 해서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 필요하다. 틀린 거고요. 밑에 큰 공시의 분류는 3가지가 있는데 보험 모집 공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보험 공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을 때 골라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경영 공시를 볼 텐데요. 경영 공시는 크게 2가지입니다. 정기 공시와 수시 공시. 정기 공시는 경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이 경영 현황은 우리가 이제 회계연도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확정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결산 공시라고 하는 거는 매 사업연도 결산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죠. 중요한 건 그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3년간 공시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기업 공시를 보시면 재무제표에 2020년, 2019년, 2018년 이런 식으로 3개년도가 표시가 돼 있어요. 이유는 3년간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용들은 뭐 주요 경영 현황부터 재무제표까지 쭉 읽어보시면 그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나 재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분기 공시는 1년 동안의 공시가 너무 기간이 기니까 짧게 잘라서 임시 결산 공시라고도 하고 분기 공시라고도 합니다. 분기마다 공시하는 거죠. 그래서 분기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를 합니다. 시험 문제에는 3개월, 3년, 2개월 요 숫자를 바꾼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특히 요 2개를 바꿔서 문제를 많이 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수시 공시, 지금 별표가 3개 돼 있는데 한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나올 때 가장 빈도가 높은 거는 다음 중 수시 공시 항목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경영 공시, 우리 정기 공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딱 보시면 일상적인 거냐 갑작스러운 거냐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일상적인 거는 수시로 공시하지 않는 거예요. 수시 공시는 갑작스러운 건데 고객이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을 즉시 공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발생 즉시 생명보험협회 금융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즉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3년간 공시합니다. 이 숫자도 중요하고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적기 시정조치 같은 주요 조치사항, 거액의 손실, 재무구조나 경영환경의 중대한 변경, 재산출자 손익구조의 중대한 변동,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 그리고 대주주가 신용 공여를 받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했거나 정부 기관이 출자를 했거나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 중에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중요한, 중대한, 주요,
변경, 변동, 뭐 정부기관, 대주주, 거액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얘는 주로 수시공시 항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시공시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것은 했을 때 갑작스러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일인지 늘상 일어나는 일인지를 보시고 갑작스러운 것이어야 하고요. 이런 키워드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수시공시 항목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내용 보시면 불완전 판매 비율은 수시공시 항목에 해당한다. 불완전 판매는 늘상 일어나는 것이고 일정 기간 동안을 모은 비율이잖아요. 이거는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하는 것이고 수시공시 항목은 아니고요. 자, 다음에 보험 안내자료의 필수 기재사항인데요. 보험 안내자료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과 뒤에 보면 이제 그 기재 금지 사항이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 읽어보시면 대부분 아는 내용이죠.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그 다음에 가입에 따른 권리 의무, 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이나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 해지 환급금. 요 해지 환급금을 여러분 눈여겨봐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투자형 상품인 경우에는 예상 수익률, 예상 배당률 이런 거를 사전에 공시하는 걸 금지하고 있죠. 예, 우리가 수익에 대한 어떤 보전이라든지 손실에 대한 보전 같은 걸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지 환급금이 마치 예상 수익이나 예상 배당을 보여주는 것처럼 해서 이거는 금지 사항이다. 아니에요. 얘는 보여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밑에 예금자 보호에 관련된 사항, 변액보험이라면 이것도 여러분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변액보험이라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이 되고 그러나 고유 기능에 대해서는 최저 보증합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야 되고요. 금리 연동형 상품은 적용 금리가 뭐고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보험금 지급 제한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작자, 제작일, 심사필, 그리고 보험 상담이나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빨갛게 제가 정리해드렸던 거 3개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고 밑에 보시면 미래 배당금 예시는 금지 사항이고요.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이거는 우리가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하는 것은 금지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고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고요. 다른 보험회사와 정상적인 비교는 생명보험회사의 상품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고 보험 안내자료에 포함되는 필수 사항은 아닌 거고 적합성 진단 결과도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중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할 때 해지 환급금이 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할 때 요거하고 뒤에 금지사항의 일부를 섞이지 않도록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지사항은요. 독점 규제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사항, 보험 계약 내용과 다른 사항, 요게 조금 전에 앞에 나왔던 거죠.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확정되지 않고 근거 없이 다른 회사보다 유리하거나 다른 회사가 열악한 것처럼 비교하는 사항, 이런 것들은 금지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거랑 비교해 주시고 보험기간 경과에 따른 해지 환급률에 관한 사항, 이거는 필수기재사항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금지사항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배당률을 필수사항이라고 한다거나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잘 기억하시고 자, 다음에 우리 상품 비교 공시는 키워드는 누가 비교하는 거야가 중요해요. 생명보험협회에서 비교합니다. 각 보험회사, 금융감독원 아니고요. 생명보험협회가 인터넷 공시실 내에서 각 회사별로 상품 정보를 비교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각각의 뭐 상품명, 판매 채널, 보장 내용을 대표 상품 기준으로 해서 공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변액보험인 경우에는 매일의 기준 가격이나 기간별 수익률, 그리고 보수나 각종 비용에 대해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 주의할 것은 펀드 수익률하고 실제 납입 보험료 대비 수익률은 다른 거죠. 왜냐하면 특별 계정으로 들어갈 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일반 계정으로 공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실손 의료보험인 경우에는 표준화 의료보험, 노후 의료보험, 유병력자 의료보험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담보별로 보험료, 그 다음에 보험료 인상률, 손해율 이런 것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연금보험은 수익률과 수수료를 별도로 공시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한다는 것과 변액보험 공시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생명보험 회사의 변액보험 공시실에서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펀드 수익을 비교할 수 있다. 뭐가 틀렸어요?
생명보험협회 회사가 아니라 생명보험협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생명보험협회는 각 보험회사의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유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이거는 생명보험협회의 공시 내용이 아니고 얘는 금융감독원의 공시 내용이다. 아주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기타 공시가 있는데요. 이 기타 공시는 생명보험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공시한다. 쭉 나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불안전 판매 비율부터 시작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빨강색으로 표시된 거.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모집 수수료율. 그 다음에 금융회사의 민원 건수. 이거를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한다는 지문이 많이 나와요. 특히나 민원 건수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고요. 나머지 거는 다음 중 생명보험협회의 기타 공시사항으로 해당 안 되는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때 같이 나오는 게 밑에 나오는 우리 금융감독원에 의한 공시랑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다 외우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금융감독원에 의한 공시가 4개거든요. 이 4개를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생명보험협회의 기타 공시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각 보험회사의 재무 현황, 그리고 계약 관리 사항, 그리고 계리사와 손해사정사의 보유 현황, 마지막으로 금융사고 현황, 이 4가지를 공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융감독원에 의한 공시 4가지를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간에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건데 손해보험협회하고 공동으로 우리 고객분들이 원하는 보험 중에서 저렴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을 한 군데 모아서 판매하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이 보험다모아예요. 얘는 시험에 쭉 써놓고 얘는 누구냐 이런 문제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정의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변액보험 공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회사별 변액보험 공시는요,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 공시실 안에 변액보험 공시실이 따로 있는 거죠. 거기에서 특별계정 운용 현황, 개인별 계약 관리 내용, 변액보험의 운용 설명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지하고 요건 앞쪽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본 거죠.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는 큰 틀에서의 상품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고 특별계정 운용 현황은 회사 차원에서의 객관적인 운용 성과를 보여주는 거고 고객별로 개인별 내용은 개인별 계약 관리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운용 설명서 한번 볼게요. 계약을 청약할 때 반드시 교부를 해야 되는데 상품 개요, 운용 흐름, 특별 계정의 운용 현황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 그 세부적인 계약 관리 내용은 분기별로 1회, 얘를 뭐 반기 1회, 연간 1회 시험에 많이 내고 있고요. 반드시 고객한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펀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해서 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고 분기별 1회 이상 고객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됩니다. 그쪽이 분기 1회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생명보험협회의 변액보험 비교 공시인데요. 인터넷 홈페이지 안에 공시실을 마련해서 그 공시실에서 매일의 펀드의 기준가격 수익률, 자산 구성 내역, 보수 및 비용, 운용 회사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 생명보험회사의 수익률과 기준가격 변동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있고 소비자가 특정 상품에 대해서 예상 수익률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 어디서 하고 있냐? 생명보험협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 중요하고 두 번째, 여러 생명보험회사를 비교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문이 나와요. 비교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보면 생명보험협회는 변액보험 펀드별 기준가격 수익률을 매월 말에 공시한다. 매일매일 공시하고 있다. 틀린 거고요. 저축성 변액보험의 수수료 안내표인데요. 수수료 안내표라고 하는 건 결국 비용인 거죠. 이 비용에 대해서는 첫 번째, 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수수료 안내표를 제공해야 되는데 세 가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상품 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계약 체결할 때 맨 처음에 상품 설명서에서부터 확인이 가능한 것이고 그 뒤에 내용이 가끔 나오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이 비용이니까 변액보험은 크게 세 가지겠죠. 첫째, 사업비.
예, 보험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계약 체결 비용이나 계약 관리 비용 그리고 위험보험료 이런 게 들어갈 거고 두 번째는 펀드 운영과 관련된 우리 뭐 운영보수, 투자 1인 보수, 수탁보수 그다음에 사무관리보수 이런 보수에다가 증권 거래세 같은 게 좀 포함될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최저 보증 GMDB나 GMAB에 관련된 비용들이 있으니까 내용은 크게 뭐 여러분이 헷갈리거나 어렵지 않고요. 이거는 중요한 거는 세 군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용 보시면 보험 관계 비용, 계약 체결 비용과 같은 우리 그 사업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보험료, 계약 관리 비용, 계약 체결 마찬가지고요. 특별계정 운영과 관련돼서는 보수가 있을 것이고 증권 거래비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보증 비용은 GMAB, GMDB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용은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봐주시고 시험 문제 내용을 물어볼 때는 다음 중 수수료 안내표에서 제공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공시이율, 예금 보험료율 이런 것들이 섞였을 때 골라내 주시면 되고 보험 관련 비용, 펀드 관련 비용, 최저보증 비용 이렇게 딱 개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면 수수료 안내표는 가입 후 1년 경과한 상품일 경우에만 제공된다. 계약 체결 시점에서 바로 제공이 되고요. 두 번째, 수수료 안내표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산운용보고서가 아니라 상품 설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 기억해 주시고 자, 준수사항인데요. 변액보험 판매 자격제도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계신 이 자격시험인데 합격하시고 나서 4시간 이상 반드시 판매 전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고 매년 1회 이상 4시간 이상 보수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고 그 변액보험 판매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객한테 고지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4시간을 매년 2시간으로 바꿔서 시험 문제 많이 내고 있습니다. 시간 잘 기억해 주시고 적합성 진단은 우리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변액보험 계약 체결 전에 면담이나 질문을 통해서 계약자로부터 파악한 정보를 가지고 고객의 성향을 분석해서 우리가 등급을 매겼죠. 그리고 그 등급에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을 제공하는 이게 이제 적합성 진단인데 두 번째 계약자로부터 파악하는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눈여겨봐 주실 부분이에요. 첫째, 연령 중요하고요. 두 번째, 월 평균 소득이 얼마고 그 소득 중에서 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그리고 보험 가입의 목적, 변액보험 계약이나 집합투자증권, 펀드 같은데 가입한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간혹 적합성 진단을 위해서 계약자에게 확인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것은 할 때 잘 나오는 게 연령은 중요하지만 성별은 중요하지 않고요. 외국 체류 경험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것이고요. 실손 의료보험 중복 가입 여부 변액보험에는 실손 보장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 적합성 진단 내용은 보험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까지 유지 관리해야 된다. 요 2년이 괄호넣기 문제로 나온 적이 있고요. 보험 기간 중에 특별계정 펀드가 변경이 되면 위험이 달라지는 거니까 적합성은 다시 진단하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서 프로세스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중요한 건 적합성 진단을 해야 되는데 거절하는 고객이 있어요. 난 안 하겠다. 그럼 계약 체결에서는 안 된다? 틀린 거예요. 확인서를 받고 체결하고요. 위험 등급이 결정이 돼서 고객님 가입하실 수 있는 거는 요겁니다.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걸 가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계약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확인서를 받고 계약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합성 진단 결과와 다른 보험 계약은 청약할 수 없다. 확인서를 받고 청약할 수 있고요. 모든 보험 계약자는 반드시 적합성 진단을 받아야 된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면 확인서 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눈여겨봐 주시고 순서는 맨 처음에 고객이 오시면 계약자를 구분하죠. 일반 계약자인지 전문 계약자인지 전문 계약자인 경우에는 이런 원칙 적용을 배제하고요. 적합성 진단 의사를 물어보죠. 이거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불원 확인서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고 계약하실 수 있고요. 계약자 정보를 파악하죠. 이때 이제 정보 확인서라는 걸 작성을 하시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성향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가 나오면 고객한테 반드시 제공을 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적합한 계약을 권유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 적합한 계약대로 하시겠다고 하면 가입 설계하고 상품 설명하고 계약을 청약하시면 되는데 나는 그거보다 위험한 거 하고 싶어요.
내가 그거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라고 하는 확인서를 받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적합성 진단 결과를 통해서 권유받지 않은 보장성 보험계약은 가입할 수 없다. 확인서를 받고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우리 변액보험의 주요 내용 확인서의 내용인데요. 읽어보시면 다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모아놓은 거예요. 특별계정 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계약자 및 수익자에게 귀속이 되고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매일매일 변동하고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공제금액, 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이 특별계정으로 들어간다. 납입보험료 전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해지환급금리 납입보험료 이르기까지 그러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지환급금이나 원금 도달기간을 표시할 때는 평균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표시하죠. 마이너스 1% 평균 공시이율, 평균 공시이율의 1.5배 이렇게 해서 그 기준대로 우리가 공시하도록 하고 있죠. 시험에는 해당 상품의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공시해야 된다. 이 문제가 일단 가장 자주 나오고요. 예금자 보호법의 비보호 대상이다. 다만 두 개는 보호되죠. 특약과 그다음에 최저 보증되는 보험금은 보증을 하고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려드려야 되고 상품 설명서, 약관, 운용 설명서 등의 교부 그리고 설명 의무를 확인하고 월 대체 보험료에 따라서 해지 환급금은 줄어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공부하셨던 내용들이니까 정리하시고 평균 공시이율 기준으로 제시한다는 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 후에 끝난 게 아니고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죠. 15일 이내에 완전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필수 안내사항과 금지사항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섞어놓고 골라라 했을 때 여러분이 고를 수 있도록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운용 실적에 따라서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이 변동이 되고요. 사망보험금은 최저보증하지만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 없고요. 원금 손실 가능하고요. 손익이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거죠. 그래서 중도 해지하면 최저보증이 없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가능하고요. 예금자 보호 제외되지만 두 개 최저보증과 특약은 포함된다는 거.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게 다 투입되는 게 아니라 공제한다 그랬죠. 예, 공제되는 거에 관련된 내용이 밑에 써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비용이 공제되겠죠. 예, 첫 번째는 우리 사업비에 관련된 부분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 비용 중에서는 펀드 운영과 관련 비용과 최저 보증 관련 비용이 있겠죠. 펀드 운영 관련한 게 특별계정 운영 관련 수수료예요. 그래서 운영보수, 투자 1인보수, 수탁보수, 일반 사무관리보수. 얘는 일정률인데 뭐에 대한 일정률이에요? 적립금에 대한 일정률이죠. 그러니까 적립금에 비례하고요. 매일매일 공제하고요. 얘는 뭐에 따라 달라지죠? 펀드 종류, 펀드 리스크에 따라서. 그래서 펀드별로 차등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GMAB, GMDB 같은 경우는 최저 보증하죠. 얘도 일정률인데 뭐에 대해서 일정률이죠? 얘는 보험료에 적립금에 대해서 일정률이죠. 그러니까 지금 GMDB 같은 경우는 적립금인데 얘는 기본보험금을 보증하기 때문에 기본보험금 가입금액과 적립금액에 비례하는 것이고요. 밑에 GMAB 같은 경우는 적립금의 일정률이죠. 그러니까 적립금에 비례하는 것이고 둘 다 역시 매일매일 공제하고요. 이 최저보증 비용은 뭐에 따라 달라지죠? 상품 종류나 보증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펀드 리스크하고 상관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펀드별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밑에 위험보험료하고 납입 후 유지비용은 나중에 우리 바깥쪽으로 특별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이체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위험보험료는 뭐에 비례하는 거죠? 보험료의 일정률이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 보험료에 비례하고요. 얘는 얼마마다 한 번씩 갖고 오죠? 한 달이 경과하면 위험기간이 경과되면 갖고 오죠. 그러니까 얘는 매월 공제하고요. 얘는 펀드랑 전혀 상관없이 보험료의 일정률 정액으로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펀드와 무관하고 납입 후 유지비 얘는 언제 갖고 오죠? 납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한 달에 한 번씩 위험보험료하고 똑같이 갖고 오죠. 그러니까 얘는 완납 후에 매월 공제가 되는 거고 얘도 역시 펀드하고는 무관하죠. 왜냐하면 기본 보험료에 비례하기 때문에. 밑에 펀드 종류, 펀드별 주식 편입 비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고 공시실의 사용 방법, 그 다음에 펀드 변경 절차 이런 것들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선택특약을 포함한 특별계정에 투입된 보험료로 운영되는 투자 수익률을 공시한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택특약은 특별계정이 아니라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고요. 두 번째, 위험보험료는 적립금에 비례해서 특별계정에서 차감된다. 적립금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에 비례하는 것이고요. 납입한 보험료 전부가 특별계정으로 투입돼서 운영된다. 이만큼이나 공제가 되죠.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세부적인 문제는 여기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금지사항. 금지사항은 읽어보시면 다 뻔한 거예요. 변액보험을 타 금융상품이나 일반 보험과 오인하게 하거나 운용 성과에 대해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자사에게 유리하게 특정 회사나 특정 기관만 비교하거나 보험금 해지환급금을 보증을 하거나 특별 이익을 제공하거나 허위 과장된 설명을 하거나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약속하거나 불충분하게 설명하거나 부당한 대체, 승환계약 같은 것들을 유도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금지사항이죠.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일단 밑에 보시면 생명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사별 특별계정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다. 당연히 이건 설명해야 되는 행위죠. 그래서 얘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앞쪽에 있는 필수 기재사항을 섞어놓고 금지사항이 아닌 것은 또는 이 중에 하나를 앞쪽에 넣어놓고 필수 기재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비교하는 것 중심으로 봐주시고요. 자, 다음에 우리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인데요. 얘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의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모든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다시 얘기하면 은행은 보호 대상이지만 은행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에 보면 굉장히 긴 표에 많은 상품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거예요. 보험회사. 시험은 다음 중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상품이 아닌 것은, 금융상품이 맞는 것은,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럴 때 대부분의 문제는 요 보험회사 카테고리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일단 개인보험 계약하고요. 퇴직보험. 퇴직보험은 퇴직연금 전에 보험상품의 형태로 퇴직제도 만든 걸 얘기하고요. 변액보험 중에서 특약과 최저보증보험금, 그리고 개인이 추가 납입할 수 있는 DC형과 IRP 퇴직연금, 그리고 원금 보전형 금전신탁, 이런 것들은 보호상품이고요. 제외되는 거는 법인보험계약이라든지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의 주계약, 요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비보호, 특히 보험회사 거는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참고로 보셔도 좋은데 그래도 요거는 좀 같이 체크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인데 수표를 발행하기 위한 당좌예금이나 달러로 거래되는 또는 다른 외화로 거래되는 외화예금은 약간 독특해 보이잖아요. 그래도 예금이에요. 얘는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주택청약상품 중에서 주택청약 예금이나 주택청약 부금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 대상인데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나 주택청약 저축은 얘는 제외돼요. 왜 제외되냐면 이 두 상품은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라고 하는 금융공사에서 주관하는 상품이에요. 세제 혜택도 있는. 이거는 공사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급을 보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금자 보호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외 대상인 거고요. 나머지 어음인데 표지 어음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보신 것처럼 DC형, IRP형, 원금 보전형 금전신탁이 있고 단기 상품들 우리 양도성 예금증서, CD, 환매조건부 채권, RP, 나머지 금융투상품, 실적 배당형 신탁, 은행 발행 채권 이런 것들은 비보호고요. 증권 같은 경우에는 CMA가 예금계좌인데 증권회사에서 운영하는 CMA는 비대상이고 종금사에서 운영하는 CMA는 대상이다. 이걸 여러분이 구별해서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금사가 발행한 발행어음과 표지어음은 보호 대상이고 상호저축은행도 저축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비보호 대상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보험회사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맨 밑에 보면 변액보험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부분이 없다. 특약과 최저 보증되는 보험금은 대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요. 예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요. 이걸 우리가 일종보험사고라고 하고요.
인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 파산된 경우를 2종이라고 합니다. 가끔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할 때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 등의 1종 보험사고에 지급된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1종과 2종을 좀 간단하게 구분해 주시고 더 많이 나오는 문제는 다음 중 예금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는 사고가 아닌 것은 할 때 금융기관의 상장 폐지, 상장 폐지는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이지 예금 지급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이고요. 합병 같은 경우는 인수합병한 회사가 계약과 고객을 다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금 지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 눈여겨봐 주시고 예금자 보호 한도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첫 번째,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험에는 원금만 대상이다. 틀린 거고요. 두 번째, 1인당 5천만 원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건 3천만 원. 틀린 거고 이때 이 1인당은 1인당뿐만이 아니고 동일한 금융기관 내니까 1인당 금융기관 당이에요. 그러니까 A은행에서 5천만 원, B증권사 5천만 원, C보험사 5천만 원 가능한 거예요. 1인당 금융기관 당이라는 거고 DC형과 IRP 같은 경우는 별도로 5천만 원 한도를 추가로 별도로 적용해주고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시험 문제 보면 보통 예금 원리금 3천만 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원리금 3천만 원, 예금자 보호는 얼마냐? DC형과 IRP가 아니고 DB형은 예금자 보호에서 제외죠. 그러면 보통 예금 3천만 원만 예금자 보호가 되겠죠. 계산 문제가 아니고요. 대상 상품과 아닌 거를 구별하는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금융기관당 5천만 원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굉장히 내용도 많고 길었는데요. 요걸로 전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전부 다 합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